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생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생키 다이어그램도 스팟파이어에 빌트인 되어 있지 않은 마드로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그래서 생키 다이어그램 마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드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시면 기초 34번 영상 앞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물고기가 어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헤엄쳐 갔다고 했을 때 어떤 경로로 갔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생키 다이어그램은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생키 다이어그램의 예시인데요. 이 다이어그램은 흐름을 표시할 수 있는 시각화 기술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엔티티는 직사각형 또는 텍스트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출발점과 종점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런 글자로 텍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엔티티 또는 노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이에 이제 어떤 링크 또는 이제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중요성에 비례하는 너비를 가진 화살표 또는 이런 큰 아크 같은 것들이 이런 흐름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생키 다이어그램은 얼루비얼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꼭 퇴적물처럼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아마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저기 왼쪽 그림에 지금 여기 이 예시는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엔티티, 오른쪽 노드로 이 인구가 이 각 대륙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또 누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제품 카테고리를 두고 있고 또 오른쪽에 제품을 구매한 지역이 있으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제품들이 예를 들어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는 이 제품들이 어떤 지역으로 더 많이 흘러갔는지 선이 두꺼우면 많이 흘러가고 가늘면은 적게 흘러갔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 흐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런 것들도 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이제 곧 치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기 위해서는 꼭 최소한 4개 이상 컬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컬럼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엔티티, 예를 들면은 뭐 제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국가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컬럼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 값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2개 이상의 컬럼들은 이제 이 양극단 축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뭐 카테고리가 될지 뭐 프로세스 스텝이 될지 여러 가지 어떤 연도가 될지 기하는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시연하는 것은 과거 지난 3번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2012년부터 16년, 20년 이렇게 3번 선거가 치루어졌는데요. 선거인단 추이를 분석해서 각 주의 사람들의 득표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데이터 테이블은 하버드 데이터버스에서 만들어낸 미국 대선에서의 주별 투표 결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바로 이 데이터인데요. 1976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각 주별로 그
참가했던 캔디데이트 후보자들과 그 사람들이 몇 표를 얻었는지, 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어느 정당 소속인지 이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는 각 주가 가지고 있는, 미국주는 선거가 좀 독특하죠. 이 주의 득표율에 따라서 이긴 사람이 그 주의 선거인단 수를 다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별 선거인단 정보가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승자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별 선거인단 정보를 제공하는 Electoral Vote by State라는 파일,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또 결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들이 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사전 데이터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선거인단 수가 2010년 인구 센서스에 따라서 다시 정리한 거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세 번의 대통령 선거 정보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필터링을 해서 여기 연도를 2012년부터 이렇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 데이터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거니까 누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느냐,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맥스 캔디데이트 보트라는 새로운 컬럼을 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된 컬럼 추가해 가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캔디데이트이 있으면 캔디데이트 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캔디데이트 보트라는 컬럼은 각 사람들이 이제 당시 오바마가 몇만 표를 받고 롬니가 몇만 표를 받고 그 외에 나온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맥스 캔디데이트 보트 여기 이렇게 넣으면은, 근데 이 맥스 캔디데이트 보트가 우리가 이제 이 컬럼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전체 컬럼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고르니까요. 어떤 별로, 무슨 컬럼별로 이 최대 투표를 받은 것을 뽑아내야 되느냐. 그 연도별로, 그리고 주별로, 특정 연도의 특정 주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요. 이제 오버해서요. 제가 일단 연도별로, 그래서 이어를 하나 선택하고요. 그리고 또 연도별 이후에 주별로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 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 말은 저기 각 연도별로, 그리고 그 연도의 특정 주별로 이 가장 숫자가 많은 캔디데이트 보트 숫자가 많은 것이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나오고요. 요게 equal 해서 캔디데이트 보트와 같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수식을 해 놓으면은 가장 큰 값이 요거와 같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럼을 제가 max candidate 그 다음에 보트라고 해보겠습니다. max candidate 보트 이렇게 만들면은 이 max candidate 보트의 값은 true or false가 들어가겠죠. 이 식이 equal이 만약에 가장 많은 값을 받은 어떤 후보자의 값과 그것을 만나면은 이 가장 큰 값이니까요. 그거면 true고, 만약에 다른 후보자의 값은 이 가장 맥스 값이 false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값, 이제
65,900은 여기에서 추루다. 알라바마의 1976년에서는 추루고 54,000은 당연히 65,000이 최대니까 네, 이건 틀렸다. 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받은 것들이 계속 추루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false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제가 여기 속성에 가서 컬럼에서 네, 추가를 하고 네, 닫기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은 자, max candidate이 이렇게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true가 그 주에서 이제 이긴 이제 후보자라는 뜻이죠. 이제 선발이 되었고 이 사람이 이 주에 선거에 난 표를 다 갖고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필터해서 그러면은 네, 지금 보면은 X candidate watch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네, 제가 true만을 선택하니까 false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선택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max candidate 다 true만 나타났고요. 이 말은 이제 2012년부터 각 주에 행이 하나만 나타납니다. 즉 여러 후보가 아니고 각 주에서 1등 한 후보자의 정보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012년 알라바마는 롬니가 네, 리퍼블리칸의 롬니가 이겼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바마가 이제 1등을 했고 이런 정보가 이제 쭉 나오고 2012년부터 지나가면서 2016년 그리고 그 이후 2020년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각 주에 선거인단 정보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Electoral Vote by State라는 표를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Electoral Vote by State를 한번 열어보고요. 이렇게 주별로 각 주의 선거인단 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네, 우리가 컬럼 결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프레지던트에서 네, 여기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스테이트가 두 개 알아서 이제 잘 했죠. 네, 그러면은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누르면은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각 주에 선거인단 숫자가 이제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바로 이제 생키 다이그램을 쓸 수 있느냐? 생키 다이그램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피봇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키 다이어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없고 한번 피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봇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처리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피보팅을 작업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필터링 했는 것들이 그대로 다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조금 이제 데이터 처리가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다른 내보내기가 있죠. 여기서 데이터에서 파일로 해서 현재 시각화 보이고 있는 것에 요걸 그대로 내보내면은 전체 네, 4287개 데이터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필터 아웃되는 153개만 네, 이렇게 추려서 파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이제 제가 이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전처리한 파일로 저장한 것을 다시 이제 불러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네, 바로 피보팅을 하는데 이 원본 파일을 처리하지 않고 복사본을 피보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에 가시면은 네, 이 오리지널 파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오리지널 파일을 전처리한 파일이죠. 네, 여기 기타에서 전처리한 파일을 이용해서 네, 이 파일을 데이터 변환으로 가서 피보팅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지시자는 네, 그대로 우리가 옆에 따라와야 될 것들은 뭐 스테이트 이름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집코드 우편번호 포스탈 집코드는 그대로 살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각 주별로 네, 일렉트로 보츠 이제 숫자가 나타나겠죠. 그 외에 이제 옆에는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범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걸 펼칠 수 있는 네, 컬럼으로 펼칠 컬럼 제목을 뭐를 선택할 거냐. 저희들은 현재 2012년, 16년, 20년 이 세 개 구간을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선택하시고 값 및 집계 메소드는 네, 현재 무슨 값으로 할 거냐 캔디데이트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각 연도별로 누가 캔디데이트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 연도별로 파티 디테일드 요거를 선택하시면은 파티 심플리파이드를 하시면 뭐 리퍼블릭이냐 디모크라틱이냐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선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피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피보팅이 들어왔고요.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네, 불필요한 데이터에 이제 데이터 미싱된 것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사로 피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복사본을 하기 위해서 네, 여기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새 데이터 테이블로 가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변환을 시도하겠습니다. 자, 피벗을 다시 잡고 행지시자에는 저희가 스테이트 그리고 얘 스테이트에 뭐 우편 집 코드 이제 약자 네, 또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럴 워치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컬럼 제목에는 네, 연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집계 메소드에 캔디데이트 네, 또 그 외에 뭐 파티 디테일드 어느 당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네, 아까 오류가 나왔던 것은 여기 새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고 행으로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잘못 선택을 했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면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새로 나타나죠. 그러면은 피벗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네, 지금 보면은 네, 각 주별로 그 다음에 스테이트 포스트 어브리비에이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럴 보츠가 나오고 각 주에 대해서 이제 누가 또는 그 사람은 어느 당 소속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승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생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생키 다이어그램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생키 다이어그램에 X축을 우리가 이제 네, 프리프로세싱 2 파일을 갖고 오고요. 2012년부터 그 다음에 또 2016년 두 번일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가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020년 이렇게 세 개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행카운트로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일렉트로 보츠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주별로 선거인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주의 비중이 달라지겠죠. 그래 지금 현재는 네, 각 스테이트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마지막 네, 이렇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푸른색이 바이든 민주당이고 붉은색이 트럼프 공화당입니다. 이제 2012년에 네, 붉은색을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2012년에 오바마를 또 투표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여기 이제 트럼프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2000 롬니를 선택했던 공화당의 롬니를 선택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이제 이 다수는 오히려 이 2016년에도 공화당에 이 트럼프를 찍었었는데 이번 2020년에는 이렇게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바이든으로.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오바마를 찍었다가 트럼프를 찍었다가 다시 바이든을 찍는 그렇게 해서 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간 이게 이제 주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색지정을 2016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이 중간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네, 이 붉은색, 즉 공화당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 위에 바이든을 이제 지지했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2012년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 처음에 2012년 왼쪽 이 축을 기준으로 오바마 민주당을 찍었던 후보자들 중에서 그대로 민주당을 간 사람들 외에 여기 밑으로 이렇게 트럼프로 간 지역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세 개가 똑바로 일직선으로 된 것들은 이 세 번의 선거에서 전혀 불변이라는 거죠. 이 밑에 이것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세 요청 정보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도 2016년 현재 이번 2020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선거를 구분할 때 자, 여기를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스윙 보터에 해당되는 스윙 스테이트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처음에 민주당을 했다가 다시 공화당으로 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찍은 이 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플로리다, 아이오와, 오하이오인데요. 처음에 오바마 때는 민주당을 했지만 그 다음에 트럼프를 두 번 다 이제 공화당을 찍은 그 주들이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처음에 공화당 했다가 이번에 민주당으로 간 거죠. 아리조나와 조지아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됐고 이 나머지들은 네, 이 주들은 계속 여전히 민주당이고 이 주들은 역시 그대로 세 번이 똑같은 플로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 색 지정해서 스테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네, 각 스테이트별로 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스테이트별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색을 예를 들어서 네, 전부 다 여기서 속성에 가서 우리가 여태까지 색을 해본 것처럼 색 지정을 고정으로 해놓고 네, 조금 연한 색을 이렇게 좀 해놓겠습니다. 고정으로 해놓고 이 경우에는 어떤 특정 주들이 다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게 어느 주다, 조지아다. 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네, 애리조나네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선 두께가 가늘고 두껍고 이거는 무슨 차이냐. 네, 선거인단 수가 이렇게 큰 겁니다. 이 뉴욕 주가 이제 선거인단이 29명이나 되는데 여기 캔사스는 6명밖에 안 되니까 네, 이런 주보다 뉴욕주 한 주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위에는 네, 이렇게 플로우가 그대로 불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주들이 다 이 큰 중요한 네, 이 변화를 보인 이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주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오늘 이 생키 다이어그램에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흐름으로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볼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 2016년을 제거를 하면은 이 축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그 두 축 간의 어떤 공간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를 이와 같이, 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각 축에서, 어떤 지점들을 지나면서 이 데이터가 흘러가야 되느냐 하는 게 컬럼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은, 2012년부터 20년까지 세 번의 선거에서 각각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니까 결국 이 세 번의 흐름 연도에 대한 이 후보자가 누가 나왔느냐 하는 이 어느 시점에서의 대선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연도가 기존에 이 하나의 이열이라는 컬럼에서 쭉 범주로 나왔는 것을 이렇게 세 개의 컬럼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보팅하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엔터티가 뭐고 그리고 그 엔터티에 어떤 매조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이게 제품의 개수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어떤 에너지의 양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것이 여기 엔터티에 대해서 이제 두께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때로 이 생키 다이어그램이 여러 곳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고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좋은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업무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